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준석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비중, 의미,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시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100%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도 시간 낭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경기도 화성시 을에 출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다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씨를 공천했습니다. 인재 영입한 그 삼성전자 그 얼굴 보면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누구하고 좀 비교되는데 이 사람을 이제 공천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현대차 사장 공영훈 씨,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젊은 30대 한정민 씨 이렇게 공천을 했습니다. 1984년생이니까 30대? 30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으로는 30대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삼성전자 연구원, 반도체 데이터 분석 연구원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해서 운영하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정말 뭐 이준석이야 무슨 반도체 벨트 뭐 운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반도체 벨트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공천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제목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 제목이라서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준석 한동훈 맞대결 무산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화성식을 이준석이가 나간다는 그 화성식을했다가 이 한정민 씨를 공천했는데 왜 기사 제목이 이준석과 한동훈의 맞대결이 무산됐다고 이렇게 나갑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합니까? 출마하지 않습니까? 출마 안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무슨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마삼중 이준석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처럼 마치 저기 이재명이가 한동훈과의 토론을 피하는 식으로 한동훈이 이준석을 무서워서 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오해될 수 있을 만한 기사 제목을 다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제가 굳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일단 기사 내용 자체는 사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전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겁니다. 왜 그게 아니냐? 일단 이겁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국민의힘이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을 전략 공천하며 한정민 공영훈 이준석 후보 간의 3파전 구조가 완성됐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화성시 을 분구가 됐지만 전통적으로 이 화성시 을은 이원욱이라는 사람, 지금 현재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기서 3선을 했습니다. 화성시 을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건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대략 55% 안팎 이 정도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안팎 이 정도 나오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영훈과 한정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2파전이지 개혁신당의 후보 이준석이가 여기에 3파전이라고 할 만한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그럴 만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개혁신당이 이준석이가 그럴 만한 지지율을 한 번이라도 지금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3파전입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뒤에 뭔 내용이 있느냐? 이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대표, 여기서 말하는 이 대표는 이준석이를 가리킵니다. 이 대표가 보수당 출신 첫 30대 여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데다 주요 지지층이 2030 세대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준석의 주요 지지층이 있습니까? 있기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지지층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이게 2030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썼을 경우에는 상당히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나가겠다고 한 그 화성시 을은 기존의 선거구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동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라진 화성시 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금 실시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공개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과거 여론조사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딱 그 동네만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동네 자체가 지금 좀 다릅니다.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뭘 보냐면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국
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통 표본이 보통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당 조사는 표본 수가 815명입니다. 경기도권역의 민심을 조사하는 그 표본의 수가 815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해당 조사는 2월 7일과 8일 날 실시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낙연 뭐 조홍천 금태섭 뭐 이런 사람들과 합치기 전에 그 이준석 당 시절에 물론 지금도 이준석 당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관심 대상이었고 지금보다 더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뉴스원이 의뢰라고 한국갤럽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날 등록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조사 방법은 무선전화 면접 100%, 신뢰도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2.3%입니다. 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해당 기사, 이준석이가 주요 지지층이 2030이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여기서 3파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반박하겠습니다. 이 표본이 815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전체 민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4%, 다른 정당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2%입니다. 경기도에서 2%. 근데 여러분들 3파전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특이점. 더불어민주당 남성 지지율 32, 국민의힘 35, 개혁신당 4. 근데 여성 지지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33, 개혁신당 0.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여성 지지율은 없기 때문에 그걸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 지지율 표본 수가 406명인데 0입니다. 0. 네? 그리고 아까 이준석이가 무슨 2030이 주요 지지층이다? 여러분들 주요 지지층이라고 하려면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당이 다른 정당과 이 해당 연령대에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둬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야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공직선거 후보자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지지율이 1% 나옵니다. 근데 제가 나의 주요 지지층은 20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들으면 그거 뭐 거의 정신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의 자기만의 환상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당은 이제 보지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혁신당 보겠습니다. 18세에서 29세 지지율입니다. 2%, 30대 5%, 40대 0%, 50대 3%, 60대 3%, 70세 이상 0% 이렇습니다. 상대 비교를 위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세에서 29세까지 35%, 30대 39%, 40대 54%, 50대 43%, 60대 27%, 70대 이상 21%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가 국민의힘의 약세 지역 아닙니까? 18세에서 29세 20%, 30대 28%, 40대 21%, 50대 33%, 60대 54%, 70세 이상 65%. 이렇습니다. 이런데 무슨 이준석의 주요 지지층이 20대, 30대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당들의 비교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해당 지역의 이제 지역별로, 권역별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를 남부 중심권, 남부 외곽권, 남동 내륙권, 북부 내륙권, 북서 해안권, 남서 해안권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화성시 을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남서 해안권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표본이 15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화성시 을 또는 남서 해안권 민심이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나마도 159명이라고 한다면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이런데 전국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할 때 그 호남의 표본이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걸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기도 전체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3파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서해안권 이준석이가 출마하기로 경기도 화성을에서는 다를까?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9%, 국민의힘 지지율 35%, 개혁신당 지지율은 1%입니다. 1%. 경기도 전체에서는 2%, 남서해안권 이준석이가 출마한다는 경기도 화성시 을이 해당된 남서해안권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1%입니다. 3파전입니까? 여러분? 아까 그 기사 뭐라고 했습니까?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격전지가 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그런 격전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여론조사 지지율 갖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뭘 운운합니까? 이준석, 양양자, 이원욱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럽니까? 반도체 벨트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체 그게 뭔 소리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지역별로 나눌 때 또 기준이 뭐였냐면 반도체 벨트라고 있습니다. 아, 이런 반도체 벨트라는 구분도 있구나.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벨트에서 표본이 226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6%,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개혁신당 지지율이 3%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까 남서해안권 표본수가 159명이었는데 반도체 벨트 표본수는 226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3%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3파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격전의 당사자가 되는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 당선 안 되는 건 그렇다 치고 이준석이를 무슨 의미 있는 이준석이를 비중 있는 그런 후보로 취급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지면 낭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 낭비일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준석 이게 경기 화성시 을이 이준석이가 출마한다는 경기 화성시 을이 남부지역에 또 속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남부지역. 경기도 남부지역 표본수가 얼마냐면 606명입니다. 606명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그 전국 단위 여론조사 그 정도와 얼추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경기도 표본수가 300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거의 2배. 더군다나 이거는 경기도 지금 민심을 보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지역 표본만 606명이다. 경기 남부 지역의 표본만 평소 전국 여론조사의 경기도 표본수의 2배다. 그러면 이것도 신뢰도를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기에서의 또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5%, 개혁신당 2%.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파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파전입니다. 공영과 한정민의 2파전입니다. 여기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준석의 주요 지지층이 2030이다? 아니 무슨 2030입니까? 개혁신당, 이준석당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이준석당인 그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불과 2%, 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30이 이준석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체 뭡니까? 앞에 주가 몇 개를 붙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너무 어폐가 있다. 이런 말이 현실과 너무 다르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쓴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준석을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초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준석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지층 자체가 없고 이준석이가 환영받을 만한 지역이 없고 그리고 그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준석이는 전국이 다 험지고 이준석이 만든 그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을은 물론 경기도 전역에서 어디 하나 환영받는 곳이 없고 이준석이가 강조한 반도체 벨트에서도 이준석이가 만든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불과 한 달 전에 3%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개혁신당 지지율이 전국적인 지지율이 그렇게 뛰었습니까? 국민의힘은 뛰었지만 개혁신당 뛰었습니까? 아니 비단주머니 호소인 그 이준석 보유인 이준석이 그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 지지율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무슨 한동훈과의 맞대결이 무산됐느니 뭐 3파전이니 이준석이 주요 지지층이 2030이니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느니 이런 게 말이 되냐 그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